모두들 정신 똑바로 차려라! 놓치면 너희 목숨도 성취 못할 줄 알아! 샅샅이 뒤져라! 이 주변이 마지막이다! 샅샅이 뒤 한 놈도 놓치지 마라! 한 놈이라도 놓치면 내 놈들 목숨으로 갚아야 할 것이야! 이지훈 날이 들려오는 소문이 심상치 않소. 이 댁에 도망노비가 숨어 있다던데 그 소문이 과연 사실이오? 내 눈에는 이지훈 날이의 얼굴에 잔뜩 불안한 기색이 서려 있는 것 같소만. 법이라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단 한치의 예외도 없이 평등하게 적용되는 것이니 지금 당장 숨기고 있는 자를 끌어내어 내게 넘겨주시오. 대대로 내려온 귀한 가문을 하루아침에 망칠 수도 있음을 명심 또 명심하시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버튼 꾹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 어쩌면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평생을 굳건하게 붙들고 살아왔던 마치 흔들림 없는 바위 같던 저만의 소중한 신념이 말이죠. 차갑고도 냉혹한 현실의 거대한 벽에 정면으로 부딪히는 순간 그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버리는 듯한 그런 참담한 기분 말이에요. 가슴 깊숙이 느껴지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깊은 갈등과 번민을 말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번민의 한가운데서 홀로 고뇌하던 한 선비의 가슴 아픈 이야기였어요. 그분은 조선이라는 참으로 엄격하고도 엄숙한 시대 속에서 살아갔답니다.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은 오직 유교적 가르침이었고 그는 그 가치를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숭상하며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살아가려고 애썼어요. 그랬던 그가 어느 날 문득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너무나도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되면서 그 견고했던 삶의 기반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그런 가슴 저린 이야기였어요. 시간은 한참을 거슬러 올라가 저 먼 조선시대로 우리를 데려다 주었어요. 그 당시 무사람들의 한결같은 존경을 한몸에 받으며 그분의 깊은 학식과 노높은 덕망이 멀리 사방팔방으로 알려졌던 위대한 선비 이지훈 어르신이 계셨어요. 오늘도 어르신은 자신의 아담한 사랑채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계셨답니다. 작은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길게 쏟아져 들어오는 나른한 오후의 햇살이 마룻바닥에 따뜻하게 번지고 있었고 그 햇살 아래서 어르신은 고요히 책을 읽고 계셨어요. 어르신의 두 눈빛은 언제나처럼 맑고 깊었으며 마치 고요한 호수처럼 잔잔했지만 그 속에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깊고 고결한 학식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았어요. 붓으로 한자 한자 정성껏 베껴 쓴 듯이 단정하게 정돈된 책장이 어르신의 섬세한 손길에 따라 사락사락 소리를 내며 한 장 한 자 조용히 넘어가고 있었어요. 어르신은 그 책 속에서 이 세상의 모든 질서와 이치를 찾아 헤매는 듯 했어요. 그의 입술은 가끔씩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며 마치 마음속으로 경전의 구절을 되뇌이는 것 같았어요. 방 안에는 은은한 묵창이 잔잔하게 퍼져 있었고 이따금씩 바깥에서 들려오는 새들의 지저귀이나 바람에 나뭇잎이 스치는 소리만이 이 고요함을 가끔씩 깨트릴 뿐이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소란스러움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채 오직 책과 어르신 자신만이 존재하는 듯 참으로 평화롭고 고귀한 순간이었답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이 일상은 그 어떤 것보다도 어르신에게는 소중했으며 어르신은 이 세상이 마땅히 따라야 할 질서 정연한 아름다움 그 자체라고 굳게 믿어왔어요. 흐트러짐 없는 단정한 삶이야말로 선비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으뜸가는 도리이며 그것이 바로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바르게 이끌어 나가는 참된 길이라고 어르신은 항상 마음속 깊이 새기셨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쌓아올린 학문과 지식에 대한 조용한 자부심이 늘 함께했어요. 그러나 그 평화롭고 고요했던 시간은 생각보다 그리 오래가지 못했어요. 해가 서쪽 산 너머로 뉘엿뉘엿 기울기 시작하면서 붉은 노을이 하늘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그 무렵이었죠. 마을 어귀에서부터 들려오는 왁자지껄하고 소란스러운 소리들이 처음에는 희미했지만 점점 더 선명하게 그리고 불길하게 어르신의 사랑채까지 전해져 오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그저 마을 사람들이 하루의 고된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며 나누는 평범한 저녁 소란이려니 하고 지훈 어르신은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책의 시선을 고정했어요. 경전의 한 구절에 몰두하여 외부의 소리를 차단하려 했지만 그의 귀는 자꾸만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집중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답니다. 그의 미간이 아주 미세하게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살짝 찌푸려졌어요. 하지만 점차 그 소리는 단순한 소란을 넘어 마치 사냥개들이 굶주린 먹이를 쫓듯 거칠고 급하간 사람들의 고함 소리로 변해갔어요. 잡아라, 저기다, 놓치지 마라 하는 날카롭고 절박한 외침에 지훈 어르신의 가슴은 저도 모르게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그의 완벽했던 평온이 순식간에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이었어요.
책 속의 글자들이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어요. 어르신은 조심스럽게 사랑채 창밖으로 멀리 내다보았어요. 이미 서서히 어둠이 깔리기 시작한 들판 위로 붉은 횃불을 들고 이리저리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추노꾼들의 그림자가 섬뜩하고 위협적으로 흔들거렸어요. 어둠 속에서 불꽃이 격렬하게 춤을 추듯 일렁이는 모습은 멀리서 보아도 너무나 위협적이고 불길하게 느껴졌답니다. 그들의 거친 고함 소리가 차가운 저녁 바람을 타고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어르신의 집안까지 스며드는 듯했어요. 바람이 창호지를 스치는 소리마저도 날카롭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어르신의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러나 분명한 불길한 예감이 번개처럼 스치고 지나갔어요. 심장이 불안하게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그날 밤은 유독 달빛마저 희미하게 느껴지는 마치 음산한 기운이 감도는 듯한 으스으스한 밤이었어요. 밤늦게도록 경전의 한 구절에 깊이 몰두하여 책을 읽던 지훈 어르신은 잠시 지친 눈을 쉬게 할 겸 차가운 밤 공기를 쐴 생각으로 사랑채 뒤편에 있는 후미진 고지로 향했어요. 서재의 묵은 공기 대신 신선한 밤 공기를 마시고 싶다는 생각이었어요. 한밤중의 고요 속에서 나뭇잎 스치는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마치 속삭이는 것처럼 들려왔어요. 발걸음 소리마저 조심스러워지는 그런 적막함이었죠. 막 대청마루를 내려서려던 순간이었어요. 어르신의 코끝을 스치는 쿰쿰하고 귀퀴한 냄새가 순간적으로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어요. 축축한 흙냄새와 풀내음 그리고 희미하지만 분명하게 느껴지는 사람의 비릿한 땀냄새가 뒤섞인 듯한 묘한 악취였어요. 이 밤의 고요하고 깨끗한 공기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불쾌한 냄새였답니다. 어르신은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동시에 어르신의 시야 한 구석에 아주 작은 움직임이 포착되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밤바람에 흔들리는 풀잎이려니 생각했지만 다시 보니 그것은 바람에 흔들리는 풀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미세하면서도 동시에 분명한 존재감이 느껴지는 움직임이었어요. 그의 심장이 순간적으로 쿵 하고 불길하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어요. 어르신은 저도 모르게 숨을 죽이고 그곳을 응시했어요. 풀더미 속에 잔뜩 움츠린 채 마치 도망치듯 몸을 숨기고 있는 희미한 그림자, 그것은 틀림없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는 것을 느꼈어요. 누구시오? 그곳에 대체 누가 숨어 있는 것이오? 어서 나의 앞으로 나오시오. 지훈 어르신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짙은 밤의 정적을 날카롭게 가르고 울려 퍼지는 그 소리에는 알 수 없는 팽팽한 긴장감이 서려 있는 것 같았어요. 풀더미 속의 그림자는 어르신의 말에 움찔하며 마치 공포에 질린 작은 동물처럼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어둠 속에서도 또렷하게 느껴지는 굶주림과 형언할 수 없는 깊은 공포에 질려 잔뜩 겁먹은 듯한 부 눈동자가 지훈 어르신을 향했어요. 그 눈빛은 마치 이 세상의 모든 비극과 절망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듯 처절하고 애처로웠어요. 찢어지고 해진 누더기 같은 옷 사이로는 앙상하게 마른 팔과 뼈대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고 그 마른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피부는 거칠었고 곳곳에는 깊은 상처와 진흙이 덕지덕지 말라붙어 있었어요. 그 얼굴은 너무나 초췌했고 입술은 바싹 말라 갈라져 피가 살짝 맺혀 있는 것 같았어요. 그제야 지훈 어르신은 그를 알아보았어요. 바로 얼마 전 이웃 마을에서 도망쳤다는 소문이 돌았던 노비 돌쇠였어요. 어르신의 머릿속에 그 소문이 번개처럼 스치고 지나갔답니다. 돌쇠는 금방이라도 터져나올 듯한 울음을 억지로 참고 있는 듯했어요. 아니 이미 세상의 모든 절규와 슬픔을 자기 안에 꾹꾹 삼켜버린 듯한 깊은 체념과 절망이 가득한 눈빛으로 이 지훈 어르신을 올려다보았답니다. 그의 목에서는 갈에 끓는 듯한 거친 숨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지훈 어르신은 그 자리에서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어요. 그의 심장은 마치 격렬한 북소리처럼 쿵쿵 하고 불규칙하게 그러나 크게 울렸어요. 눈앞에 펼쳐진 너무나도 처참하고 비참한 광경에 평생을 책에서 배우고 익혀왔던 지엄한 법과 질서의 원칙들이 마치 거대한 파도 앞에선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가 그렇게 굳게 믿어왔던 세상의 이치가 한순간에 흔들리는 듯한 충격이었어요. 이 연약하고 고통받는 생명 앞에서 그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유교적 법과 질서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진정으로 올바른 길이었는지 깊은 번민과 회의감에 휩싸였어요.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실타래처럼 뒤엉켰고 심장은 마치 쇠사슬에 묶인처럼 고통스럽게 죄어오는 것을 느꼈답니다. 벼락 맞은 듯한 충격과 함께 그는 깊은 심연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혼란스러움에 빠졌어요. 그의 가슴 속에는 알 수 없는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것 같았답니다. 이지우는 그 자리에서 마치 돌기둥처럼 굳어버린 듯 한참 동안이나 옴짝달싹할 수가 없었어요. 새벽 공기의 차가운 기운이 그의 얇은 도포자락을 파고들었지만 그는 마치 얼음처럼 차가워진 자신의 몸 때문에 그런 한기조차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의 머릿속은 마치 거친 파도가 휘몰아치는 바다처럼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답니다. 거센 물결이 연신 그의 이성을 때리고 부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선비로서 평생을 배우고 따랐던 유교적 가르침에 따르면 도망친 노비는 분명히 관아에 넘겨야만 하는 엄중한 죄인이었어요. 이건 너무나도 당연하고 명확한 이치였고 그가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어왔던 진리였답니다. 그는 평생을 정의롭고 올바르게 살기 위해 노력해왔고 그 가르침은 그의 삶의 나침반과도 같았어요. 하지만 그의 눈앞에 서 있던 돌쇠라는 사내는 그저 굶주림에 허덕이는 연약한 인간일 뿐이었어요. 그의 흐트러진 상투와 풀어진 옷자락, 그리고 허리춤에 매달린 낡은 주머니는 그의 비참한 처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았답니다. 그의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은 바람 한 줄기에도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고 덜덜 떨리는 손끝은 마치 겨울 가지처럼 가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애원하는 듯한 그 절박한 눈빛은 이지훈의 심장을 마치 날카로운 바늘로 쿡쿡 찌르는 것처럼 계속해서 아프게 만들었어요. 그 눈빛 속에는 체념과 희망이 뒤섞여 있었고 살고자 하는 지독한 갈망이 선명하게 비치는 것 같았어요. 이지훈은 무심코 자신의 가슴께에 손을 얹어봤어요. 심장이 마치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거세게 울리고 있었답니다. 대체 내가 지금 무엇을 봐야 하는가? 이성과 감성이 한데 엉켜 머릿속이 찌끈거리는 것 같았어요. 저자는 분명 법을 어긴 죄인이 아닌가? 관아에 넘겨야 마땅한 도망친 노비 아닌가? 나는 평생을 학문에 정진하며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선비의 도리를 배워왔는데 하지만 저 눈빛 속엔 그 어떤 악의도 없는데 그저 살고 싶다는 간절함만 가득하잖아. 한 인간으로서 저 생명의 간절함을 외면해도 되는 것인가? 나의 신념은 대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원칙인가? 아니면 인간에 대한 연민인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솟는 것만 같았어요. 마치 오래된 화산이 폭발하려는 것처럼 끓어오르는 감정이 이성의 댐을 무너뜨리려 하는 기분이었답니다. 자네는 대체 어찌하여 여기까지 온 것이오?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낮고 떨리게 나왔어요. 마치 심장 소리가 귀에 들릴 것만 같았죠. 그의 목소리에는 엄격한 질문보다는 알 수 없는 연민과 함께 깊은 우려가 섞여 있었어요.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하얀 입김이 흐트러지는 것을 보며 그는 자신의 마음 또한 저 입김처럼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흩어지고 있음을 깨달았답니다. 돌쇠는 이지훈의 물음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의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고 목구멍은 마치 모래박처럼 까끌까끌해서 어떤 소리도 낼 수 없는 것 같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존재를 최대한 작게 만들려는 듯 어깨를 움츠렸어요. 그의 축 늘어진 어깨는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짊어진 것처럼 한없이 작아 보였고 그 주변의 공기마저도 묵직하게 가라앉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웅크린 그의 등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그 떨림은 마치 그의 온몸에 깃든 절망을 보여주는 듯했어요. 흙먼지가 잔뜩 묻어있는 그의 낡은 옷에서는 묘한 흙냄새와 함께 땀냄새 그리고 며칠을 굶은 듯한 희미한 비린내가 섞여 풍겨왔어요. 이지우는 무의식 중에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가 길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 한숨 속에는 헤아릴 수 없는 번민과 갈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그의 코끝을 스치는 돌쇠에게서 나는 냄새는 단순히 불쾌한 것을 넘어
그의 고통을 형상화하는 듯한 기분을 들게 했어요. 이지우는 그의 맑은 눈을 가늘게 찌푸렸다가 다시 힘껏 뜨며 이 비현실적인 상황을 애써 받아들이려는 듯 했답니다. 이니에지 평생을 고결한 선비의 도리라 여기며 살아왔는데 이 순간 나의 이는 대체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 마음속에서 천둥이 치는 듯한 격렬한 혼란이 몰려왔어요. 엄격한 법의 칼날 앞에서 한 인간의 생명에 대한 연민은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인가? 법이라는 차가운 이성과 인간적인 온정을 갈구하는 감성 사이에서 그의 양심은 마치 끓는 가마솥처럼 격렬하게 끓어오르며 싸우고 있었어요. 뇌리에는 수없이 많은 경전의 구절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그 어떤 구절도 지금 이 상황에 대한 명쾌한 답을 주지 못했답니다. 마치 모든 배움이 무용지물이 된 것 같은 허탈함마저 들었어요. 돌쇠의 눈빛이 마치 망치처럼 그의 마음을 계속해서 두드리는 것 같았어요. 그 눈빛은 모든 논리와 이성을 초월하는 듯한 순수한 절박함을 담고 있었거든요. 이지우는 한동안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잡혔다가 이내 천천히 켜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결국 이지우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떤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그의 눈동자에 잠시 흔들림이 지나가는가 싶더니 이내 단호하면서도 결의에 찬 빛이 스쳐 지나갔죠. 그 빛은 마치 어둠 속에서 피어나는 작은 불꽃처럼 그의 내면에 숨겨져 있던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내는 것 같았어요. 그는 돌쇠를 당장 관아에 넘기는 대신 잠시 동안 자신의 집안에 숨겨주기로 했어요. 이 결정은 그가 평생을 신조로 삼았던 유교적 신념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동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 눈앞에 이 연약한 생명을 차마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그의 마음속에 피어난 연민의 불꽃은 이성의 단단한 벽을 넘어선 것 같았답니다. 차가운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뜨거운 감정이 그의 행동을 지배하기 시작한 거죠. 그의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고 턱 근육이 살짝 경직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는 마치 죄라도 짓는 사람처럼 주변을 조심스럽게 둘러보았어요. 밤의 장막이 아직 완전히 걷히지 않은 새벽의 어스름 속에서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마저도 예사롭지 않게 들렸죠.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작은 소리 하나하나가 그의 귀에는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다가오는 것 같았어요. 이른 아침, 아직 마을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시간이었지만 이지우는 혹시라도 인기척을 느낄까봐 발소리마저 죽이며 움직였답니다. 그는 돌쇠에게 손짓을 하며 조용히 사랑채 뒤편에 있는 작은 창고로 안내했어요. 그의 손짓은 빠르면서도 조심스러웠고 마치 공기조차 흐트러뜨리지 않으려는 듯 섬세했어요. 창고 문은 낡은 나무로 되어 있어서 삐걱거리는 소리를 낼까봐 이지우는 두 손에 힘을 주어 조심스럽게 열었답니다. 나무 문이 열리는 찰나의 순간 그 작은 마찰음이 마치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리는 듯한 착각에 빠질 정도였어요. 안에서는 묵은 집 냄새와 함께 오랫동안 갇혀있던 흙 냄새가 진하게 풍겨왔어요. 습기 먹은 흙 냄새는 마치 깊은 땅속의 비밀을 품고 있는 듯한 묘한 기운을 풍겼답니다. 창고 안은 빛 한 점 없는 이곳에 잠시 숨어 있도록 해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낮고 속삭이듯 나왔어요.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오. 그의 시선은 돌쇠에게 고정되어 있었지만 눈빛은 끊임없이 주변을 살피는 듯 불안하게 흔들렸어요. 자네의 목숨이 달린 문제이니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될 것이오. 그의 목소리에서는 불안감과 함께 어딘지 모를 단호함이 묻어났어요. 이지우는 자신의 결정에 대한 책임감을 온몸으로 느끼는 것 같았어요. 그의 미세하게 떨리는 턱선은 그가 얼마나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지를 짐작하게 했답니다. 돌쇠는 이지훈의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목은 마치 기름칠을 하지 않은 낡은 기계처럼 삐걱거리는 듯 움직였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깊은 불안감과 함께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도 그 눈빛은 작은 촛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리는 것 같았죠. 금방이라도 꺼질 듯 불안한 그 불빛은 돌쇠의 내면에 깃든 희미한 희망과 절망을 동시에 보여주는 듯했어요. 그의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고 손은 여전히 자기도 모르게 떨리고 있었답니다. 그 떨림은 마치 차가운 새벽 공기에 노출된 나뭇잎처럼 미약하면서도 멈추지 않는 움직임이었어요. 창고 안은 밖보다 훨씬 더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습하고 퀴퀴한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드는 듯한 느낌이었죠. 그 시각 마을 곳곳에서는 추노꾼들의 수색이 더욱 거세지고 있었어요. 잠잠했던 마을에 점차 활기가 아닌 섬뜩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어요. 멀리서 들려오는 횃불의 희미한 불빛이 밤의 어둠을 가르며 위협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불빛은 마치 굶주린 짐승의 눈처럼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것 같았어요. 매서운 추노대장의 목소리가 이따금 바람에 실려와 이지훈의 귀에 섬뜩하게 박혔어요. 그 목소리는 마치 쇠사슬을 휘두르는 듯 차갑고 날카로웠답니다. 모두들 정신 똑바로 차려라. 놓치면 너희 목숨도 성치 못할 줄 알아. 샅샅이 뒤져라. 한 놈도 빠짐없이 찾아내라. 그의 목소리에는 단 한치의 자비도 없는 냉혹함이 서려 있었어요. 마을의 고요를 깨트리는 그의 외침은 이지훈의 심장을 더욱 조여오는 것만 같았어요. 이지훈은 그 목소리를 듣고 저도 모르게 몸을 움찔했어요. 등골을 타고 차가운 한기가 오싹하게 솟아오르는 듯한 기분이었죠. 이제 그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 셈이었어요. 그의 고결하고 평온했던 삶에 드리워지기 시작한 어두운 그림자는 저 멀리 보이는 횃불의 불빛처럼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답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이 거대한 그림자를 불러들인 것 같은 책임감과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그의 심장은 마치 거대한 북소리처럼 쿵쾅거렸고 귓가에는 불안한 바람소리가 휘잉하고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새벽 공기는 더욱 차가워진 듯했고 이지훈은 자신이 방금 어떤 거대한 폭풍의 한가운데로 발을 들여놓았는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답니다. 그의 눈은 다시 한번 돌쇠가 숨어 들어간 창고를 향했어요. 그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느껴지는 생명의 존재가 그의 삶을 완전히 뒤바꿀 거라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이는 순간이었어요. 이지훈은 조심스럽게 거의 아기를 다루듯 세심하게 돌쇠를 부축해서 사랑채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작은 창고로 이끌었어요. 돌쇠의 몸에서는 아직도 흙과 숲의 퀴퀴한 냄새가 희미하게 났지만 그보다는 알 수 없는 낯선 사람의 재취가 이지훈의 신경을 자꾸만 자극했어요.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이지훈은 혹시라도 인기척이 날까봐 온몸의 신경을 곤두세웠어요. 낡은 남학신 소리마저도 이 밤에는 천둥처럼 크게 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창고 문을 열자 축축하고 차가운 공기가 코끝을 시큰하게 스쳤어요. 흙벽은 손끝에 닿으면 마치 얼음처럼 차가웠고 습한 기운이 피부에 그대로 달라붙는 것 같았어요. 안에서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나무 냄새, 그리고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녹진한 먼지 냄새가 뒤섞여 희미하게 풍겨나왔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집안에 잡동사니를 넣어두는 평범한 곳처럼 보였지만 이지훈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바로 이곳이 자신의 고결했던 삶에 마치 단단한 온기에 금이 가득 커다란 균열을 내고 앞으로의 비밀스러운 이중 생활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는 걸요. 그 순간에는 그저 막연한 예감이었을 뿐이었어요. 축 늘어진 돌쇠의 몸을 좁은 문 안으로 겨우 밀어넣는 순간 이지훈의 심장이 마치 제 발로 뛰쳐나갈 듯 격렬하게 울렁거렸어요. 쿵, 쿵 하고 가슴속에서 거대한 복소리가 울리는 것 같았죠. 마치 금기된 과실을 몰래 훔쳐먹는 어린아이처럼 온몸에 소름이 돋고 식은땀이 차갑게 흘러내렸어요. 그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고 입안은 바싹 말라
침조차 삼키기 어려웠답니다. 이지우는 서둘러 창고 문을 닫았어요. 낡은 나무 문이 삐걱하고 느리게 닫히는 소리가 마치 귓가를 찢는 듯 크게 들려서 그는 본능적으로 귀를 막을 뻔했어요. 문이 닫히고 나자 창고 안은 다시 짙은 어둠 속에 잠겼고 이지우는 문 밖에 서서 한참 동안이나 가쁜 숨을 몰아쉬었어요. 밤은 어느새 더욱 깊어지고 달빛조차 두꺼운 구름 뒤로 완전히 숨어버린 듯 칠흑 같은 어둠이 온 세상을 뒤덮었어요. 집안은 고요했고 밖에서는 풀벌레 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이지우는 마치 그림자처럼 조용히 움직였어요. 마루의 낡은 나무 판자가 혹시라도 삐걱거리는 소리를 낼까봐 발소리 하나하나에 온 신경을 집중하며 살금살금 걸었답니다. 그의 발은 마치 고양이처럼 가벼웠지만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어요. 찬 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어 살갗을 스치는 싸늘함마저 이지우는 온몸으로 느꼈어요. 닭살이 돋는 팔을 애써 문지르며 그는 숨을 죽였어요. 곤히 잠든 가족들의 고른 숨소리만이 고요한 밤을 잔잔하게 채우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깊은 한숨소리, 어머니의 규칙적인 숨소리, 그리고 어린 동생의 쌕쌕거리는 잠투정까지. 모든 소리가 평화로웠지만 이지훈의 마음속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어요. 그는 부엌으로 향했어요. 부엌은 밤의 어둠 속에서 더욱 낯설고 커다랗게 느껴졌어요. 쌀통을 열어 차가운 주먹밥 몇 개를 급하게 챙기고 작은 물통에 우물물을 가득 채웠어요. 그의 손은 마치 죄를 짓는 것처럼, 아니 이미 죄인이 된 것처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주먹밥의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에 그대로 느껴졌고 물통의 손잡이가 왜 그리도 차갑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다시 창고 문으로 다가갔어요. 혹시라도 인기척이 들릴까봐 숨을 죽인 채 창고 문에 귀를 바짝 대고 잠시 멈춰 섰어요.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울려 퍼져서 다른 소리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것만 같았죠. 한참을 기다려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자 이지우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삐걱거리는 경첩 소리가 마치 천둥처럼 크게 들려서 이지우는 다시 한번 온몸이 굳어버리는 것 같았어요. 너무 놀라 문을 닫을 뻔했어요. 더 필요한 것은 없어? 몸은 괜찮은 것이야? 혹시 춥지는 않소? 이지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낮고 마치 겨울바람에 스치는 마른 나뭇잎처럼 갈라져 나왔어요. 그의 심장이 여전히 발광하듯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만 그는 애써 침착한 척하려 노력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는 듯 말이죠. 창고 안은 캄캄했지만 문틈으로 희미하게 비쳐들어오는 달빛이 돌쇠의 윤곽을 겨우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미약하게 밝히고 있었어요. 돌쇠는 창고 구석에 무릎을 끌어안고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마치 세상의 모든 짐을 짊어진 듯 작은 모습이었어요. 이지훈이 내민 음식을 향해 돌쇠는 천천히 아주 느리게 손을 뻗었어요. 그의 손은 마치 오랫동안 햇빛을 보지 못한 듯 창백했고 잔뜩 메말라 있었어요. 손가락 마디마디가 앙상하게 드러나 있었고 손톱은 흙먼지로 거뭇거뭇했어요. 주먹밥을 받아든 돌쇠는 고개조차 들지 않고 그저 희미하게 끄덕이는 신용만 했어요. 물통을 내밀자 그건 역시 말없이 받아들였어요. 그의 입술은 바싹 마른 채였고 그 갈라진 틈새로 겨우 숨을 쉬는 듯 보였어요. 깊게 패인 눈밑 그림자는 돌쇠의 고단하고 고통스러운 날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답니다. 이지우는 그 모습에 또다시 가슴 한편이 시큰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욱신거리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돌쇠는 좀처럼 말이 없었어요. 이지우는 그가 받은 음식과 물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인지 아니면 언제 발각될지 모르는 공포 때문에 숨죽이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어요. 돌쇠의 눈빛은 늘 이지훈을 쫓고 있었는데 그 눈동자는 마치 깊이를 알 수 없는 우물처럼 그 속을 파악하기가 어려웠어요. 때로는 희미한 달빛 아래서 감사하는 듯한 미세한 떨림이 눈빛을 스쳤다가도
금세 깊은 경계심으로 바뀌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죠. 이지우는 그 눈빛 속에서 자신을 향한 어떤 불신과 함께 깊은 체념을 동시에 읽는 듯해서 괜히 마음이 불편해지고 불안해졌어요. 마치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이지훈의 마음을 짓누르는 것 같았어요. 며칠이 지나자 이지훈은 밤마다 찾아오는 죄책감과 더불어 점점 더 초조해졌어요. 새벽녘 닭울음 소리가 들릴 때까지 잠 못 이루는 밤이 이어졌죠. 낮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평소처럼 책상에 앉아 학문에 매진했지만 그의 눈은 자꾸만 책 밖에 허공을 맴돌았어요. 마음속으로는 온통 돌쇠의 안위와 비밀이 들킬까 하는 걱정뿐이었어요. 밤이 되면 어둠 속에서 숨죽이며 창고로 향하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이질적이고 낯설게 느껴졌어요. 마치 거울 속의 자신을 보는 듯 했지만 그 속의 자신은 자신이 아닌 듯 느껴졌어요. 이런 자신이 과연 예전에 고결했던 선비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자괴감이 들었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긴장은 더욱 팽팽해졌어요. 마당 너머 담장 밖에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는 마치 밤마다 울리는 불길한 종소리처럼 이지훈의 심장을 쿵쾅거리게 했어요. 컹컹 하고 짖는 개 짖는 소리 사이로 추노꾼개의 거친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집안까지 스며들어 왔어요. 그들의 목소리는 쉰 듯 갈라져 있었고 낮은 욕설이 섞여 있었어요. 가끔 들리는 채찍 소리는 이지훈의 심장을 사정없이 졸이게 했어요. 착 하는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깨고 이지훈의 귓가에 생생하게 울렸어요. 이명처럼 귓가에 맴도는 그 소리들에 이지훈은 잠 못 이루는 밤을 숱하게 보냈어요.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서 작은 소리에도 움찔거렸고 며칠 밤을 제대로 자지 못해 눈밑은 더욱 거뭇해지고 볼은 수척해졌어요.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면 마치 다른 사람처럼 피폐해 보였어요. 불안감은 마치 독초처럼 그의 마음속에서 빠르게 자라나고 있었어요. 숨 쉬는 것조차 힘겹게 느껴질 때가 많았답니다. 이 주변이 마지막이다. 샅샅이 뒤져라. 한 놈도 놓치지 마라. 한 놈이라도 놓치면 내 놈들 목숨으로 갚아야 할 것이야. 추노 대장의 목소리가 마치 바로 귓가에 대고 외치는 듯 선명하게 그리고 잔인하게 들려왔어요. 거칠고 위협적인 그 목소리는 차가운 밤 공기를 찢고 들어와 이지훈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마치 심장이 차가운 얼음에 갇힌 듯 했어요. 그는 너무 놀라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폐가 쪼그라드는 것 같았어요. 그 소리는 창고 문 바로 바깥에서 들리는 듯했고 쿵쿵쿵 하고 땅을 울리는 듯한 추노꾼들의 거친 발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낡은 마루바닥이 미세하게 진동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이지훈은 순간적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변했고 모든 생각이 멈춰버렸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고 온몸에 소름이 돋아 머리카락이 쭈뼛 서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손끝은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이마에서는 뜨거운 땀방울이 흘러내렸어요. 이지훈은 얼어붙은 몸을 애써 움직여 창고 문틈으로 돌쇠를 훔쳐봤어요. 그의 심장은 여전히 발광하듯 뛰고 있었지만 이지훈은 자신의 숨소리마저 낼까봐 두려웠어요. 창고 안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에 의지해 돌쇠의 모습을 겨우 확인할 수 있었어요. 돌쇠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무언가 알 수 없는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었어요. 그의 얼굴 근육은 미세하게 경직되어 있었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어요. 턱선이 날카롭게 드러났고 평소의 수척한 모습과는 다른 묘한 긴장감이 돌고 있었죠. 그리고 그 순간 돌쇠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이지훈을 올려다보았어요. 그 눈빛은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난 맹수의 그것처럼 날카롭고 번뜩였어요. 겉으로 보이는 순종적인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마치 깊은 호수 밑바닥에서 갑자기 솟아오른 차가운 불꽃 같았어요. 그 눈빛 속에는 체념이나 공포가 아닌 무언가 감춰진 듯한 불길한 기색이 선명하게 서려 있었어요. 오랜 시간 억눌려 있던 날카로운 기운이 순간적으로 뿜어져 나오는 듯했어요. 마치 이지훈의 가문과 관련된 어떤 비밀, 심지어는 이지훈 자신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깊은 원한을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돌쇠의 눈빛은 마치 오랜 시간 응축된 증오와 회한이 뒤섞인 듯한 섬뜩한 감정을 담고 있었답니다. 이지우는 그 눈빛에 압도당해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그 미묘하고 날카로운 눈빛은 이지훈의 마음속에 알 수 없는 거대한 불안감을 거침없이 피어오르게 했어요. 단순한 도망노비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 아니 단순한 도망노비일 리가 없다는 확신에 가까운 의심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질문들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저 눈빛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저 깊은 원한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 이지훈의 발걸음은 마치 납덩이라도 매달아 놓은 듯 천근만근 무거워졌어요.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만 그 이유가 더 이상 추노꾼들에게 발각될지도 모른다는 공포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돌쇠의 존재 자체가 이지훈의 삶과 나아가 그의 고결했던 가문을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전조처럼 느껴졌거든요. 소름이 돋고 온몸이 으스스하게 추워지는 기분이었어요. 과연 돌쇠는 누구이며 이지훈의 가문과 어떤 끔찍하고 거대한 인연으로 엮여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가 품고 있는 그 비밀은 과연 얼마나 잔혹하고 거대한 것일까요? 이지훈은 그 질문에 답을 찾으려 했지만 그의 머릿속은 혼돈으로 가득했어요. 밤은 더욱 깊어지고 이지훈의 불안감도 끝없이 깊어져만 갔어요. 동이 터오기 전의 새벽은 가장 어둡다는 말이 그날 밤처럼 이지훈에게 와닿은 적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돌쇠의 그 비정상적인 침묵은 마치 세상의 모든 소리를 빨아들인 듯 깊은 심해처럼 알 수 없는 깊이를 가진 것 같았어요. 그는 좀처럼 제게 먼저 말을 섞으려 하지 않았지만 이지훈의 영혼 깊숙한 곳까지 꿰뚫어 보는 듯한 그 시선만은 항상 살아 움직이는 불꽃처럼 느껴지는 것 같았죠. 그 끈질기고 형형한 눈빛은 마치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켜켜이 쌓여온 비밀을 굳게 품고 있는 듯한 느낌을 저에게 주었어요. 이지훈은 그 때문에 자꾸만 마음속에 이름 모를 호기심이 마치 잡초처럼 무럭무럭 자라나는 것을 스스로도 느꼈어요. 돌쇠가 어쩌면 그저 단순한 도망노비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어쩌면 훨씬 더 복잡하고 어쩌면 이 가문과 위험하게 얽힌 배경을 가졌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어요. 그의 가슴 한구석에는 미묘한 긴장감과 함께 아직은 알 수 없는 진실을 향한 묘한 기대감마저 마치 서늘한 물방울처럼 스며들었답니다. 숨겨진 이야기를 풀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매일 밤 이지훈은 모두가 깊이 잠든 고요한 시각에 몰래 돌쇠에게 음식을 가져다주는 시간을 가졌어요. 창고 문이 아주 조용히 열리고 닫히는 소리, 이지훈이 놓아둔 밥상이 바스락거리는 소리 외에는 둘 사이의 깊은 대화는 거의 오가지 않았어요. 창고 안은 언제나 차갑고 어두웠고 흙과 습기가 뒤섞인 퀴치한 곰팡이 냄새가 코끝을 지독하게 스쳤어요. 밤 공기 특유의 서늘함이 피부에 닿을 때마다 저절로 몸을 웅크리게 되는 것 같았죠. 그러나 돌쇠의 깊고 형형한 눈빛은 이지훈에게 끊임없이 말없는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았어요. 그 눈빛은 마치 당신은 무엇을 진정으로 믿고 있나요? 이 가문의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정말 되어 있나요? 라고 묻는 듯했죠. 이지훈은 그 눈빛을 마주할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숨을 들이켜게 되었어요. 돌쇠의 눈은 마치 투명한 거울처럼 이지훈 자신의 내면을 비추는 것만 같았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그날은 유난히 구름이 많아 달빛이 희미했고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 소리가 더욱 스산하게 들리는 밤이었죠. 이지훈은 따뜻한 밥과 뜨끈한 국, 그리고 정성껏 준비한 몇 가지 반찬을 소반에 조심스레 담아들고 조용히 창고로 향했어요. 그의 발소리는 최대한 작게 마치 그림자처럼 울렸고 오직 그의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만이 그의 귓가에 크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마치 북소리처럼 불안하게 울려 퍼지는 심장 소리에 그는 저절로 손끝이 저립해지는 것을 느꼈죠. 그는 창고문에 거의 다다랐을 때였어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이 보이는 서재 쪽을 향해 돌쇠가 고개를 빼꼼 내밀어 유심히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돌쇠의 눈빛은 마치 깊은 숲속에서 먹잇감을 노리는 굶주린 맹수처럼 날카롭고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의 온몸에서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지는 것 같았죠. 이지우는 순간적으로 걸음을 멈추었어요. 그의 심장은 갑자기 발작하듯 쿵 하고 크게 울렸어요. 식은땀이 그의 등에 주르륵 흐르는 것을 느꼈죠. 돌쇠가 자신을 보지 못하게 몸을 벽 뒤에 살짝 숨긴 채 그의 시선이 닿은 곳을 따라가 보았어요. 돌쇠의 눈길이 그렇게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던 곳은 이지훈 가문의 서재 안에 깊숙이 놓인 오래된 유물이었어요. 희미한 달빛 아래 그 유물은 더욱 신비롭고 세월의 흔적이 역력하게 묻어나는 듯 낡아 보이는 것 같았죠. 두툼하게 먼지가 쌓인 낡은 비단 주머니 하나가 그곳에 놓여 있었답니다. 그 비단 주머니는 햇빛 한번 제대로 보지 못한 듯 색이 바래고 곳곳이 해져 있었어요. 이지우는 그 비단 주머니를 바라보며 어릴 적 기억을 더듬어 보았어요. 늘 그 자리에 있었지만 아무도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관심조차 두지 않았던 물건이었어요.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는 이지훈조차도 알지 못했어요. 그저 아주 오래전부터 대대로 이 가문에 소중히 전해 내려오는 물건이라고만 들었을 뿐이었죠. 그의 머릿속에는 왜 돌쇠가 저것을 보고 있는 걸까라는 의문이 물음표처럼 떠올랐어요. 무슨 일인가? 어째서 그곳을 그리 유심히 보고 있는가? 저것은 오래전부터 이 가문에 전해 내려오는 물건일세. 내가 어릴 적부터 그 자리에 늘 있었던 것인데 자네는 혹시 저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어째서 저것에 그리 관심을 두는 것인가? 이지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층 더 낮고 미세하게 긴장되어 있었어요. 그의 심장은 여전히 쿵쾅거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죠. 돌쇠는 이지훈의 목소리에 화들짝 놀란 듯 마치 덫에 걸린 짐승처럼 움찔하고 몸을 뒤로 뺐어요. 그의 눈동자는 순간적으로 공포와 당혹감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고통으로 가득 차는 것 같았죠. 그의 얼굴색은 순간적으로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리고 다시 그 비단 주머니를 본 그의 얼굴에는 순간적으로 격한 감정의 파도가 휘몰아치는 듯했어요. 입술은 굳게 다물어졌고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잡혔어요. 그것은 단순한 놀라움이 아니었어요. 분노인지 깊은 슬픔인지 아니면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절망인지 이지우는 도저히 그 복잡한 표정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돌쇠의 주먹이 저도 모르게 꽉 쥐어지는 것도 보였고 그의 몸은 미세하게 그리고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떨리는 것 같았답니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는 모습에서 이지우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어요. 그 모습을 본 이지우는 머릿속에 번개라도 치는 듯한 강력한 충격을 느꼈어요. 귓가에는 윙 하는 이명까지 들리는 것 같았죠. 그동안 그저 막연하게 품었던 의문들이 한순간에 선명한 확신으로 바뀌는 것을 느꼈어요. 그렇구나. 돌쇠가 이 가문과 단순한 도망노비 이상의 깊고 어두운 연관이 있다는 것을 내가 왜 이제야 깨달았을까? 이지우는 그제야 자신의 둔감함을 자책했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는 듯한 싸늘함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에 그는 저도 모르게 옷깃을 여몄죠.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닐세. 절대 우연일 리가 없어. 어쩌면 내가 모르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도 모르는 일이야. 하고 이지우는 속으로 격렬하게 생각했어요. 그의 심장은 마치 폭풍우 속의 작은 배처럼 거세게 흔들렸어요. 마치 거친 파도에 휩쓸리는 듯한 느낌이었죠. 이지우는 그날 밤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의 머릿속은 온통 돌쇠의 충격적인 표정과 그 오래된 비단 주머니로 가득 찼죠. 눈을 감아도 그 모습이 아른거려 도저히 편안히 쉴 수가 없었어요. 그는 새벽닭이 첫 울음을 울기 무섭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가문의 오래된 기록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서재 깊숙이 처박혀 있던 낡은 서재에서 먼지 쌓인 책들을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책장 사이사이에는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함과 퀴퀴한 종이 냄새, 그리고 오래된 나무 냄새가 가득했죠. 희미하게 바랜 문서들을 먼지를 털어내며 조심스럽게 뒤적였어요. 손가락 끝으로 글자들을 더듬여 읽어내려 갔어요. 그의 시선은 핏발이 선 채로 활자 위를 쉴 새 없이 오갔죠. 조상들의 업적,
가문의 역사, 그리고 재산 목록까지 혹시라도 돌쇠와 관련된 어떤 단서가 있을까 하고 그는 밤낮으로 책 속에서 헤매었어요. 그의 눈은 핏발이 서고 머리는 지끈거리는 것 같았지만 그는 단 한순간도 멈출 수 없었어요. 마치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그는 낡은 기록들 속에서 진실의 조각을 찾아 있었답니다. 며칠이 그렇게 정신없이 흘러갔어요. 이지우는 밤늦도록 촛불을 켜고 책을 읽느라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고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어요.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드리워졌고 피부는 푸석푸석해져 있었죠. 초췌한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진실을 향한 강렬한 갈증으로 번뜩였어요. 그러던 어느 해질녘이었어요. 붉은 노을이 서재 창문을 통해 스며들어 낡은 책들을 주황빛으로 물들이는 시간이었죠. 이지우는 여느 때처럼 창고에 음식을 가져다 주러 갔어요. 그는 여전히 침묵하는 돌쇠에게서 아무런 단서도 얻지 못한 채 초조한 마음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돌릴 참이었어요. 차가운 창고 바닥에서 피어오르는 한기에 그는 저절로 몸을 웅크렸어요. 그때였어요. 돌쇠가 마치 오랜 고민 끝에 겨우 용기를 낸 듯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낮고 갈라져 있었으며 마치 아주 무거운 짐을 짊어진 사람처럼 힘겹게 들렸어요. 창고의 차가운 공기마저도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짓눌리는 것 같은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답니다. 이지우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 숨조차 크게 쉴 수 없었어요. 돌쇠의 그 한마디는 이지훈의 세계를, 그가 여태껏 믿어왔던 모든 가치관과 질서를 송두리째 흔들기 시작했어요. 이지훈은 마치 거대한 폭풍의 한가운데 선 것처럼 몸을 굳히고 돌쇠를 꿰뚫어 보았어요.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돌쇠의 눈빛과 똑같이 강렬하게 마주쳤답니다. 나리, 감히 제가 이런 말씀을 들을 자격이나 될런지 모르겠사오나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불행과 저희 가문의 비극이 사실은 나리 아버님 때부터 시작된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축제와 그리고 잔혹한 방법으로 강탈했던 저희 가문의 대대로 내려오던 귀한 토지 및 재물과 깊은 연관이 되어 있나이다. 그 오래된 비단 주머니 안에 그 모든 감춰진 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여러분, 혹시 믿었던 사람의 추악한 이면을 마주해 본 적 있으신가요? 늘 고귀하고 흠없는 분이라고 굳게 믿어왔던 이의 그림자를 보게 되었을 때 그 깊은 실망감과 배신감은 온 세상을 무너뜨리는 것만 같았어요. 마치 제 심장 한가운데 커다란 균열이 생겨버린 듯한 느낌이 들었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지훈이 아버지의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며 겪게 되는 깊은 절망과 고뇌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날 밤 달빛마저 두꺼운 구름 뒤에 꼭꼭 숨어버린 듯 세상은 온통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마치 모든 소리까지 어둠 속에 흡수된 것처럼 고요해서 귓가에는 제 심장 소리만 크게 울리는 기분이었답니다. 이지훈은 여느 때처럼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돌쇠가 머물고 있는 사랑채 깊숙한 창고를 향했어요.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마른 나뭇가지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몹시 크게 들리는 듯했죠. 그의 마음속에는 마치 눅눅한 이불처럼 무겁고 축축한 알 수 없는 묵직한 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답니다. 오늘 밤은 분명 여느 밤과는 다를 거라는 섬뜩한 직감이 그의 오금을 저리게 만들었어요. 그는 손에 든 밥상 위 따뜻한 국그릇에서 피어오르는 뽀얀 김조차도 차갑게 느껴지는 기분이었어요. 따스한 온기가 그의 손끝에 닿았지만 온몸을 휘감은 한기는 도무지 가실 줄 몰랐거든요. 오래된 나무 문을 살짝 열자 퀴퀴하고 축축한 흙냄새와 함께 차가운 밤 공기가 스며드는 것을 느꼈죠. 삐걱거리는 문소리가 이 밤의 정적을 무섭게 깨뜨리는 것만 같았답니다. 창고 안은 작고 초라했지만 마치 세상의 모든 슬픔을 담고 있는 듯한 분위기였어요. 낡은 벽에는 희미한 그림자들이 춤추고 있었고 곳곳에 쌓인 먼지는 오래된 이야기를 품고 있는 듯했답니다. 어둠 속에서 마주한 돌쇠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깊고 무거웠어요. 마치 수십 년간 쌓인 회한과 억울함이 응축된 듯 형환할 수 없는 고통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듯했죠. 돌쇠의 등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눈가의 깊은 주름들은 그가 겪었던 고난의 세월을 말없이 보여주는 것만 같았어요.
이지우는 밥상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꿇었어요. 마치 돌쇠 앞에서 죄인이라도 된 듯한 자세였답니다. 호롱불의 희미한 불빛이 그의 떨리는 손 위로 가늘게 번져나갔어요. 그 순간 돌쇠는 희미하게 빛나는 호롱불 아래에서 한참을 망설이는 듯 하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의 굳게 다물렸던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목을대가 한참을 움직이는 모습이었답니다. 그의 첫 목소리는 마치 낡은 실타래처럼 가늘고 끊어질 듯 했지만 이내 가문의 오랜 죄악들이 낱낱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마치 얼어붙었던 시간이 녹아내리듯 숨겨진 진실이 차가운 공기 속으로 서서히 퍼져나가는 것만 같았답니다. 그 진실의 파편들이 이지훈의 심장을 날카롭게 핥히는 듯 했어요. 날이 이 몸이 날이 되게 숨어든 연유는 단지 배가 고파서만이 아니었어요. 제 심장이 가진 오랜 갈증은 밥 한 끼로는 채워지지 않았답니다. 이 가문이 제 부모를, 제 마을을 짓밟았어요. 제 심장에 맺힌 오랜 한과 억울함을 풀기 위함이었답니다. 제가 날이 되게 발을 들인 그 순간부터 이 몸의 목적은 오직 하나였어요. 수십 년 전 나리의 아버님께서는 굶주려 힘없는 백성들의 땅을 헐값에, 아니 거의 빼앗다시피 하셨어요. 그때는 몹시 추운 겨울이 오기 전 혹독한 추위에 대비해야 하는 이들의 절박함을 이용하여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토지를 강탈하셨죠. 논과 밭을 빼앗긴 백성들은 그저 얼어 죽을 날만 기다려야 하는 처지가 되었답니다. 그에 반대하고 항변하던 백성들은 가차없이 역적의 무리라며 노비의 낙인이 찍혀 사람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끌려갔답니다. 그들의 절규는 아직도 제 귓가에 선명하게 맴도는 것 같아요. 제 아버님도 그렇게 노비가 되셨어요. 가문 대대로 내려오던 소중한 땅을 지키려다 그저 목소리를 조금 높였다는 이유만으로 싸늘한 겨울밤에 가족과 생이별해야 했어요. 그때 제 나이는 고작 10살이었는데 아직도 아버님의 마지막 모습이 눈에 선하답니다. 아버님은 마지막까지 제게 이 땅의 뿌리가 되어 굳건히 버텨라 하시며 눈물을 보이셨어요. 아버님의 눈물 한 방울이 제 볼을 타고 흘러내렸는데 그 차가운 감촉이 아직도 생생한 것 같아요. 그날의 서러움과 분노는 제 가슴속에 뜨거운 불덩이처럼 남아 단 한순간도 꺼지지 않았어요. 나리의 아버님은 나리께서 아시는 것처럼 청렴한 선비가 아니셨답니다. 그분은 백성들의 피눈물을 밟고 올라선 탐욕스러운 영감탱이였어요. 그가 백성을 위한다며 내뱉었던 모든 말들은 결국 자신을 치장하기 위한 거짓말에 불과했답니다. 제 모든 기억은 그날의 비극으로 시작되었어요. 제 삶은 그 비극의 그림자 속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했답니다. 이지훈의 뺨을 타고 식은땀 한 줄기가 차갑게 흘러내렸어요. 마치 얼음 조각이 피부 위를 미끄러지는 듯한 소름 끼치는 감각이었죠. 그의 심장은 마치 활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격렬하게 요동쳤어요. 쿵, 쿵, 쿵 써요. 존경에 마지 않던 아버지의 이름이 돌쇠의 입을 통해 탐욕과 부패의 그림자 속에서 처참하게 비틀거리는 순간이었어요. 이지훈의 머릿속에는 마치 거대한 해일이 몰아치는 듯한 혼란이 가득 찼죠. 그가 평생을 바쳐 믿고 따랐던 아버지의 고결한 모습이 한순간에 산산이 부서져 내리는 느낌이었답니다. 마치 단단했던 바위가 모래처럼 흩어지는 것처럼요. 돌쇠의 이야기는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이지훈의 세계를 송두리째 뒤흔들었어요. 그의 눈동자는 공포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파르르 떨렸답니다. 눈가에는 미세한 경련까지 일어나는 듯 했죠. 아니야, 아버지가 그럴 리 없어. 그의 내면에서는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 터져나왔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추악한 일을 벌였을 리 없다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지만 돌쇠의 눈빛은 너무나도 확고했어요. 그 눈 속에는 거짓이라고는 단 한 줌도 섞이지 않은 오랜 세월 깊어진 아픔과 진실만이 가득했답니다. 마치 찢어진 상처에서 흘러나오는 피처럼 그 아픔이 너무나 선명해서 이지훈은 애써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그의 온몸은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는 것만 같았답니다.
숨 쉬는 것조차 버거워지는 기분이었어요. 아니, 그럴 리가 없어요.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단 말입니다. 아버님은 평생 청렴하고 고결한 분이셨어요. 어려운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늘 베풀고 나누라 가르치셨어요. 제가 어릴 적 아버님은 손수 이웃집에 쌀을 나누어 주시며 백성의 고통은 곧 나의 고통이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당신이 필시 오해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이지우는 격렬하게 고개를 내저으며 부정했어요. 그의 손은 저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힘이 들어갔답니다. 그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돌쇠의 차분한 목소리는 더욱 선명하게 과거의 참상을 그려냈어요. 돌쇠는 그저 이지훈의 흔들리는 눈을 똑바로 바라볼 뿐 더 이상 강하게 주장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나 그 침묵과 눈빛이 오히려 이지훈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어요. 마치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는 돌쇠의 눈이 이것이 진실이다라고 굳건히 말하는 것만 같았거든요. 이지훈은 그 시선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어두운 밤의 정적을 깨고 바깥에서 낯선 인기척과 거칠게 짖어대는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답니다. 멀리서 들려오던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는 듯했어요. 으르렁거리는 개의 맹렬한 소리와 함께 흙길 위를 거칠게 내딛는 여러 사람의 발소리가 고요한 담을 갈랐죠. 철커덕 철커덕 하는 쇠붙이 소리까지 섞여 들려오는 듯했답니다. 이지훈의 등골에 차가운 전율이 흘렀어요. 마치 날카로운 칼날이 등줄기를 훑고 지나가는 듯한 오싹함이었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설마 올 것이 왔는가?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리는 듯 했답니다. 추노꾼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창고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는 듯 했답니다. 문틈으로 스며들어오는 밤바람이 더욱 냉혹하게 느껴졌어요. 이제 이지우는 끔찍한 딜레마에 빠져버렸어요. 돌쇠를 추노꾼들에게 넘기면 그의 입을 통해 가문의 추악한 치부가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 분명했어요. 평생을 지켜왔던 가문의 명예와 아버지의 위신은 바닥으로 추락하고 말 테죠. 과연 내가 평생을 걸고 지켜온 것이 무엇인가? 이지훈의 마음속에서는 깊은 회의감이 피어올랐답니다. 하지만 돌쇠를 계속 숨긴다면 그는 아버지의 죄를 은폐하는 공범이 되는 것이었어요. 정의와 도리 그리고 자신의 신념마저 저버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었답니다. 선비로서의 그의 삶 자체가 부정당하는 일이었어요. 이지훈은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못하고 작고 때 묻은 창 밖을 음시했어요. 창문은 희미한 달빛조차 가려버릴 만큼 어두웠지만 마치 그 어둠 속에서 거대한 괴물이 자신을 노려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답니다. 그의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아 오르는 것 같았고 불안하게 숨을 들이켰다가 간신히 내뱉는 숨소리만이 텅 빈 창고를 채웠어요. 그의 손은 너무나 차가웠지만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답니다. 이지훈의 고뇌는 깊은 밤의 어둠 속으로 더욱 깊이 파고들었어요. 마치 자신이 어둠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듯한 기분이었답니다. 여러분, 혹시 삶의 모든 것을 걸고 가장 중요한 진실을 선택해야만 했던 그런 거대한 운명의 순간을 마주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그때의 심정은 그야말로 절벽 끝에 서 있는 듯한 아찔함이었을 거예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지훈이 수백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가문의 명예와 그가 지키고자 했던 자신의 깊은 신념 사이에서 끔찍하게 갈등하다가 마침내 돌이킬 수 없는 결단을 내리는 그 숨막히는 순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의 가슴 속에서는 격렬한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답니다. 마치 끓어오르는 용암이 심장을 태우는 것 같았을 거예요. 긴 밤이 지나고 다음 날 아침이 밝아왔을 때 싸늘한 새벽 공기가 아직 채 가시지 않은 대기를 찢는 듯 이지훈의 집 대문이 마치 귀신이라도 붙은 것처럼 요란하게 거의 부서질 듯 두들겨졌어요. 쿵, 쿵, 쿵 하는 그 묵직한 소리는 텅 빈 집안을 가득 채우며 온 집안을 뒤흔들었고요. 마치 이지훈의 심장을 발끝까지 쿵 하고 내려앉게 만드는 것 같았답니다.
그는 전날 밤 내내 거의 잠들지 못했어요. 희미한 달빛 아래 천장을 응시하며 돌쇠의 떨리는 목소리로 들었던 비극적인 이야기가 끊임없이 귓가에 맴돌았고요. 그러다 보니 그의 눈은 마치 며칠 밤을 새운 사람처럼 핏발이 서 있었답니다. 새벽녘 창호지를 뚫고 들어오는 희미한 빛이 그의 얼굴을 스쳤을 때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민의 흔적이 역력했어요. 대문이 활짝 열리는 소리가 나기도 전에 아니나 다를까 추노 대장이 수하들을 마치 그림자처럼 이끌고 대문 안으로 성큼성큼 들이닥쳤어요. 그들의 거친 발걸음 소리가 마당의 자갈 위를 긁으며 심경을 곤두서게 했답니다. 흙먼지가 희뿌옇게 일었고 그들의 매섭고 날카로운 눈빛은 마치 며칠을 굶주린 맹수가 먹잇감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집안 구석구석을 훑어내렸어요. 그 살기 어린 시선은 마치 칼날처럼 이지임의 심장을 꿰뚫는 듯했고 숨을 쉬는 것조차 버거울 정도였을 거예요. 대청마루 한가운데에 서 있던 이지우는 마치 거대한 얼음덩어리라도 된 것처럼 그 자리에서 그대로 얼어붙은 듯 우뚝 서 있었어요. 그의 입술은 바싹 말라붙어 있었고요. 마치 거친 사막을 몇 날 며칠 헤맨 사람처럼 타는 듯한 갈증이 느껴졌을 거예요. 심장은 마치 천둥이라도 치는 듯 격렬하게 울렸는데 그 쿵쾅거리는 소리가 너무 커서 혹시라도 추노 대장에게 들릴까봐 두려웠답니다. 차가운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주르륵 흘러내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이었을 거예요. 이지훈 나리, 들려오는 소문이 심상치 않소. 이 댁에 도망노비가 숨어 있다던데 그 소문이 과연 사실이요? 내 눈에는 이지훈 나리의 얼굴에 잔뜩 불안한 기색이 서려 있는 것 같소만. 법이라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단 한치의 예외도 없이 평등하게 적용되는 것이니 지금 당장 숨기고 있는 자를 끌어내어 내게 넘겨주시오. 어설프고 철없는 선비의 정의감 하나 때문에 대대로 내려온 귀한 가문을 하루아침에 망칠 수도 있음을 명심 또 명심하시오. 가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은 조상님께 불효를 저지르는 것이나 다름없지 않겠소. 이 한 몸 희생해서라도 가문을 지켜야 하는 게 도리가 아니겠소. 추노 대장의 목소리는 마치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칼날처럼 이지훈의 귓가를 파고들었어요. 그 목소리에는 단 한 점의 흔들림도 없었고 오직 강한 압박감과 위험만이 가득했답니다. 마치 그의 숨통을 조여오는 듯한 기분이었을 거예요. 이지훈은 애써 침착한 표정을 지으려고 노력했지만 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미세하게 떨리는 손끝은 도무지 숨길 수가 없었어요. 손바닥에선 진득한 땀이 배어나왔고요. 주먹을 꽉 쥐어 그 떨림을 억누르려 했지만 소용없었답니다. 그의 시선은 허공을 향했지만 머릿속에서는 돌쇠가 들려주었던 그 비참하고 가슴 아픈 이야기가 마치 물밀듯이 밀려드는 파도처럼 끊임없이 귓가를 맴돌았어요.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돌쇠의 어머니가 겪었던 그 끔찍한 일, 우리 아버지의 추악한 비밀, 그 진실을 외면하고 이 불쌍한 노비를 추노 대장에게 넘겨주고 그 비겁한 선택으로 인해 우리 가문의 오랜 죄악을 영원히 묻어버릴 것인가? 아니면 나의 모든 것을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걸고서라도 숨겨진 진실을 세상에 드러낼 것인가? 그의 내면에서는 두 개의 거대한 산이 충돌하는 듯한 격렬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답니다. 그의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는 것 같았어요.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죠. 대장님, 너무 성급하게 이 일을 판단하려 하지 마십시오. 저희 집은 언제나 깨끗하고 투명한 곳이었어요. 이 집에는 대장님이 찾으시는 그런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왜 그래야 합니까? 저는 선비로서 부끄러울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이지훈의 눈빛은 마치 바람 앞의 촛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렸지만 그의 입술에서는 애써 짜낸 듯 단호한 말이 겨우 흘러나왔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지만
그 작은 떨림을 감추려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기색이 역력했답니다. 그는 자신의 혀가 마치 모래처럼 건조해진 것을 느꼈고요. 목구멍이 꽉 막힌 듯 답답했을 거예요. 추노 대장은 이지훈의 얼굴을 마치 날카로운 송곳으로 꿰뚫어 볼듯이 조금의 미동도 없이 응시했어요. 그의 매섭고 예리한 시선은 마치 보이지 않는 족쇄처럼 이지훈의 심장을 짓눌렀고, 이지훈은 마치 얼음물 속에 던져진 것처럼 차가운 공포를 느꼈어요. 뼛속까지 스며드는 듯한 한기였을 거예요. 순간 마당 한편에서 키우던 삽살개가 갑자기 컹컹 하고 불안하게 짖어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그 소리는 마치 정적을 깨고 터져나오는 외침 같았고, 이지훈의 신경을 더욱 곤두서게 만들었답니다. 온몸에 털이 쭈뼛서는 기분이었을 거예요. 이지훈은 그 개소리에 저도 모르게 마치 무심코 던지는 시선처럼 돌쇠가 숨어있는 작은 창고 쪽을 향해 재빨리 눈길을 던졌어요. 그의 눈동자는 마치 순간적으로 빛에 반응하듯 움직였고요. 그 찰나의 순간 마치 운명의 장난처럼 추노 대장의 매서운 시선 또한 이지훈의 시선을 따라 정확히 그곳으로 향하고 말았어요. 추노 대장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움직였고요. 그의 입꼬리가 아주 살짝 위로 올라가는 듯 보였을 거예요. 정적이 흐르는 마당에는 이제 숨막히는 침묵만이 가득했어요. 그 공기는 너무나도 무거워서 칼로 베어낼 수 있을 것 같았답니다. 이지훈은 그 순간 자신의 모든 삶과 미래가 걸린 거대한 운명의 선택을 해야만 했어요. 그의 머릿속은 온통 새하얘졌고 숨조차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날뛰었지만 온몸은 마치 돌처럼 굳어버린 것 같았을 거예요. 세상의 모든 소리가 아득하게 멀어지는 듯한 기분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불의에 맞선 경험이 있으신가요? 뼈아픈 현실의 무게 속에서 심장이 터질 듯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고결한 양심이 속삭이는 진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본 적 있으신가요? 어쩌면 그런 순간이 평생 한 번쯤은 찾아올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지훈이 한순간에 침묵이 불러올 평생의 후회 앞에서 거대한 가문의 비밀과 맞서는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고 마침내 진정한 정의를 찾아 나서는 가시밭길을 선택하는 그 숭고한 여정의 시작이었답니다. 이지훈의 눈빛이 마치 거센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리던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는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쳤어요. 그는 마치 벼랑 끝에 선 사람처럼 한 걸음만 잘못 내디뎌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아찔한 기분을 느꼈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그의 코 속으로 깊숙이 들어와 폐부를 찔렀지만 그보다 훨씬 더 차갑고 얼어붙을 것 같은 것은 이대로 진실을 외면했을 때 찾아올 양심의 가책이었을 거예요. 그의 심장은 마치 얼음 동글 속에 갇힌 듯 차갑게 식어가는 듯했지만 동시에 뜨거운 무언가가 끊임없이 솟구쳐 오르는 듯한 혼란스러운 감정에 휩싸였어요. 그는 차마 눈을 감을 수 없었답니다. 눈을 감으면 눈앞에 선 돌쇠의 고통스러운 얼굴과 그 뒤에 드리워진 가문의 추합한 그림자가 선명하게 떠오를 것만 같았어요. 고결한 선비로서 평생 지켜야 한다고 배워왔던 그 굳건한 신념이 번개처럼 그의 머릿속을 강타했죠. 진정한 선비는 옳지 않은 것을 보고 외면하지 않는다. 어린 시절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던 아버님의 말씀이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이 순간 아버님의 죄악을 고발하라고 자신을 채찍질하는 듯 느껴졌어요. 마치 따뜻한 봄바람 같던 그 말씀이 이제는 살을 내는 겨울바람처럼 매섭게 느껴졌답니다. 이지훈은 더 이상 이 모든 상황을 외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이대로 입을 다문다면 자신 또한 가문의 오래된 죄악에 동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느꼈죠. 그의 심장은 마치 쿵쾅거리는 북소리처럼 가슴을 울렸고 손끝에서는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어요. 그의 입안은 바싹 말라붙었고 목구멍에서는 침 한 모금 삼키기가 어려울 정도로 건조함이 느껴졌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내면에서 솟아나는 강렬한 의지에 모든 것을 맡기기로 결심했어요.
이지우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는 허파 가득 찬 공기를 천천히 내뱉으며 스스로를 다스렸어요. 그의 호흡은 한결 안정되었고 쿵쾅거리던 심장 소리도 점차 진정되어 갔답니다. 그의 입술은 굳게 다물렸고 눈동자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으며 마치 바위처럼 단단하게 굳어진 단호한 표정으로 추노 대장을 정면으로 바라봤어요. 새벽의 희미한 여명 속에서 그의 얼굴은 더욱 굳건해 보이는 듯했답니다. 대장님, 숨겨진 노비는 이 댁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이 사건의 아주 작은 한 조각에 불과할 뿐이었어요. 저는 며칠 밤낮으로 잠 못 이루며 이 모든 일의 전말을 곱씹어 보았답니다. 이곳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깊이 숨겨진 진실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부디 저 노비의 증언을 경청해 주십시오.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니었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도망노비 문제처럼 보일지 모르겠어요. 아마 대장님께서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확신했어요. 이 모든 일은 저희 가문의 뿌리 깊은 부패와 잔혹한 과거, 그리고 그것을 은폐하려던 추악한 음모와 깊이 관련되어 있었답니다. 마치 거대한 나무뿌리처럼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모든 것을 잠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 아버님의 조남이 언급될 수밖에 없는 뼈아픈 진실들이 이 안에 얽혀 있었답니다. 이지훈의 입에서 한 글자 한 글자 터져나오는 그 충격적인 고백에 추노 대장의 얼굴에서는 순간적으로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당혹감과 함께 짙은 의심의 그림자가 스쳤어요. 그의 눈동자는 휘동그레졌고 입은 저절로 살짝 벌어졌답니다. 그는 이지훈의 말을 선뜻 믿지 못하겠다는 듯이 저도 모르게 눈썹을 잇는 힘껏 치켜떴어요. 마치 지금 이 젊은 양반이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하고 묻는 듯한 표정이었답니다. 한 명문가의 양반이 자신의 가문을, 그것도 추노패 대장 앞에서 직접 고발하다니 이는 조선 천지에 전례 없는 일이었을 거예요. 이 대담하고도 무모한 발언에 대장은 어안이 벙벙했죠. 그의 머릿속은 이 젊은 양반이 미쳤나 하는 혼란스러운 생각으로 가득 찼지만 이지훈의 눈빛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강렬한 빛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답니다. 그의 눈은 마치 굳은 강철처럼 단단해 보였어요. 감히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거대한 진실이 지금 이 자리에서 터져나오려는 듯했죠. 주변을 에워싸고 있던 추노꾼들마저 숨을 죽인 채 이지훈과 대장을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어요. 새벽 공기는 더욱 차갑게 느껴졌지만 그들의 심장 속에는 묘한 긴장감이 피어올랐답니다. 하지만 이지훈은 추노 대장의 그런 의심 어린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결심을 굳건히 이어나갔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깃들어 있었답니다. 저는 저 노비, 돌쇠가 겪었던 그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부당함과 억울함을 이제는 반드시 세상에 낱낱이 알리고자 합니다. 그의 삶은 결코 한낱 노비의 개인적인 불행으로 치부될 수 없는 이 가문의 깊은 죄악이 서려 있는 증거였어요. 이 불의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면 저는 제 모든 것을 걸고 기꺼이 조정에 상소를 올려 저희 가문의 과거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들을 낱낱이 밝혀낼 각오를 했답니다. 비록 그 과정이 저를 파멸로 이끌지라도 말이에요. 또한 지역의 유림들을 직접 찾아가 이 사건의 심각성과 정의를 위해 함께 싸워야 할 필요성을 설득하여 이 일을 공론화하는 데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이 문제가 단지 한 가문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양심 있는 선비들이 함께 고민해야 할 도덕적 책임임을 분명히 알릴 거예요. 저의 아버님께서 저지르셨던 그 잘못들을 바로잡고 감히 인간으로서 저질러서는 안 될 죄악을 밝혀내어 마침내 진정한 정의를 이 땅에 세우는 것이 이제 제가 평생을 걸고 반드시 이루어야 할 소명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침묵하지 않을 거예요. 이지훈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흔들림도 없는 굳건한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갈랐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의 심장을 파고드는 듯 했답니다. 추노 대장은 순간 너무나 큰 충격에 할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의 머릿속은 마치 거대한 망치로 얻어맞은 듯 멍해졌고 아무런 생각도 정리되지 않았답니다.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고 눈은 마치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듯이 크게 띄었죠. 단순히 도망노비를 쫓던 지극히 일상적이고 사소하게 시작되었던 일이 이제는 한 명문가의 수치스러운 과거와 추악한 비리를 파헤치는 가히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로 변모하는 그야말로 운명의 순간이었어요. 이지우는 이제 자신의 명예와 안위 그리고 가문의 모든 것을 기꺼이 걸고 오직 진실만을 향한 외롭고도 험난한 싸움을 스스로 자처하여 시작한 것이었답니다. 그의 어깨 위에는 거대한 세상의 무게가 얹어졌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고 맑게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어둠 속에서 홀로 빛나는 횃불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살면서 진정한 정의를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기꺼이 내려놓아 본 적 있으셨나요? 고귀하다고 여기며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문의 명예도, 대대로 물려받아 쌓아 올렸던 소중한 재산도, 심지어는 나 자신의 안위와 평화로운 삶까지도 모두 뒤로 한 채 오직 옳다고 믿는 그 길만을 묵묵히 걸어갔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떤 깊고 잔잔한 도덕적 거안을 얻을 수 있는지,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지훈 님이 직접 겪어낸 그 특별하고도 숭고한 여정을 아주 자세하게 담고 있어요. 진정한 선비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얼마나 험난하면서도 동시에 마음 깊이 벅차오르는 숭고한 일이었는지를 여러분도 함께 생생하게 느껴보셨으면 해요. 이지훈 님이 조정에 올린 상소는 그야말로 그 당시 조선의 조정과 유림사회 전체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답니다. 새벽부터 시작되어야 할 차분하고 엄숙한 조정회의는 그 상소가 낭독되는 순간부터 순식간에 술렁임과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어요. 상소가 낭독되는 길고 긴 시간 내내 대신들의 얼굴에는 처음에는 얼어붙은 듯한 경악이, 이어서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분노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혼란스럽고 복잡한 표정들이 마치 스치듯 교차했어요. 그들의 굳게 담은 입술과 미세하게 떨리는 눈동자에는 엄청난 충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답니다. 어떻게 한 명문가의 자제이자 장차 나라의 기둥이 될 것이라고 촉망받던 젊은 선비가 자신의 대단한 가문을, 그것도 선대에서 저질러진 추악하고 끔찍한 비리를 직접 고발했다는 사실은 그 시절 사람들의 굳건했던 상식을 그야말로 송두리째 뒤흔들기에 충분했거든요. 마치 거대한 바위가 그동안 고요했던 연못 한가운데로 떨어져서 작은 물결에서 시작해 사방으로 거대한 파문을 일으키는 것처럼 이지훈님의 용기 있는 외침은 당시 조선사회의 가장 깊은 곳까지 웅장하게 울려 퍼졌답니다. 그 소리는 잊혀진 듯했던 정의와 양심의 목소리를 깨우는 듯했어요. 상소가 조정에 올라간 후 조정은 며칠 밤낮으로 잠잠할 새 없이 들끓었답니다. 어떤 이들은 이지훈님을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비겁한 불효자로 몰아세우며 맹렬히 비난했어요. 그들은 혹시라도 자신의 가문에 비슷한 일이 생길까봐 두려워하는 눈치였죠. 또 어떤 이들은 그의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용기와 굽힘없는 강직함을 칭송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지훈님은 그런 거센 논란과 비난의 파도 속에서도 마치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았답니다. 그의 심장은 고요한 호수와 같았어요. 그는 오직 진실이 모든 사람들에게 밝혀지는 것에만 자신의 모든 정신과 마음을 집중했어요. 그의 끈질긴 노력과 더불어 돌쇠님의 명확하고 조금의 흔들림도 없는 증언이 아주 길게 이어졌답니다. 돌쇠님은 비록 어둡고 좁은 방에서 시작된 재판이었지만 자신이 겪었던 지난날의 끔찍한 고통과 그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모든 아픈 진실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담담하게 이야기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 속에는 결코 굽히지 않겠다는 굳건한 의지와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답니다. 그의 눈빛은 비록 지쳐 보였지만 진실을 향한 강한 열망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꽁꽁 얼어붙었던 거대한 강물이 따뜻한 봄 햇살 아래 서서히 녹아내리듯이 오랫동안 세상에 꽁꽁 감춰져 있던 이지훈 가문의 추악한 진실이 마침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적나라하게 만천하에 드러났어요. 그 숨막히는 순간 그동안 진실을 외면하려던 모든 비겁한 시도들은 마치 연기처럼 사라지며 물거품이 되고 말았답니다. 결국 이지훈님의 가문은 모든 재산을 국가에 몰수당하고 수백 년에 걸쳐 대대로 쌓아 올렸던 고귀한 명예는 그야말로 한순간에 땅바닥에 떨어졌답니다. 가문의 이름은 오욕으로 얼룩졌고 사람들의 입에는 비난과 조롱의 말이 끊이지 않고 오르내렸어요. 이지훈님 또한 그 모든 비극의 중심에 서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잃었답니다. 그가 누리던 선비로서의 존귀한 지위, 그가 살았던 풍요롭고 안락한 삶, 그리고 그를 따뜻하게 감싸주던 가족이라는 울타리까지도요. 그는 이제 마치 빈손으로 태어난 사람처럼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답니다. 그의 집은 텅 비었고 그를 따르던 하인들은 뿔뿔이 흩어졌어요. 차가운 바람만이 빈 대청을 쓸고 지나가는 듯했죠.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놀랍게도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깊은 슬픔이나 후회보다는 오히려 오랫동안 자신을 짓누르던 무겁디 무거운 짐을 드디어 내려놓은 듯한 알 수 없는 홀가분함이 가득했어요. 그의 입가에는 아주 옅고도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죠. 그 미소는 마치 거센 폭풍우가 지난 후 거짓말처럼 고요해진 바다처럼 평온하고 깊어 보였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차갑게 얼어붙었던 돌덩이가 따뜻하게 녹아내리는 듯한 벅찬 해방감이 밀려왔다고 해요. 그는 비로소 자신이 짊어지고 있던 가문의 어둡고 추악한 그림자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고 느꼈어요. 억압받고 가려졌던 진실을 밝히고 그 거대한 불의에 온몸으로 맞섰던 자신에게 스스로 부여하는 진정한 의미의 도덕적 구원을 얻었다고 말이에요. 그의 영혼은 이제 가벼워진 듯했어요. 돌쇠님은 모든 것이 끝나고 나서도 그 당시 오랜 세월 동안 굳어진 뿌리 깊은 신분 제도가 쉽게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자유로운 신분이 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의 용기 있는 증언은 조정에서 정당하게 받아들여졌고 그가 겪었던 부당하고 가혹한 대우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함께 앞으로 신분 변화를 위한 새로운 기회까지 앞게 되었답니다. 이전까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이제 그는 더 이상 과거처럼 억압받던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의 눈빛에는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희미하지만 분명한 희망이 잔잔하게 깃들어 있었답니다. 비록 세상은 아직 완벽하게 변하지 않았지만 돌쇠님의 삶에도 새로운 빛이 서서히 드리워지기 시작한 거죠. 이지훈님은 돌쇠님을 말없이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과 함께 앞으로 각자의 길을 걸어갈 서로에 대한 조용하고 따뜻한 격려가 담겨 있었답니다. 이지훈님은 이후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채 낮은 신분과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꼿꼿하게 살아갔어요. 그는 더 이상 높은 관직을 탐하지 않았고 화려하고 값비싼 의복 대신 소박하고 검소한 옷을 입고 다녔답니다. 그의 걸음은 이제 한양의 번잡한 시장 한복판으로 혹은 어느 이름 없는 시골 마을의 흙길로 향했어요. 그는 그곳에서 백성들의 작고 하찮아 보이는 고통에도 귀 기울였답니다. 굶주림에 허덕이는 농민의 탄식 소리가 그의 귀에 박혔고 부당한 세금에 신음하는 상인의 한숨이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쓴 이름 모를 이의 뜨거운 눈물을 그는 결코 외면하지 않았답니다. 그의 눈에는 사람들의 아픔이 마치 자신의 아픔처럼 고스란히 보였고 그의 가슴은 그들의 고통에 함께 아파했죠. 그는 때로는 작은 글어를 써서 세상에 메시지를 전했고 때로는 직접 낮은 목소리를 내어 인간의 존엄성과 참된 정의를 위한 끊임없는 외침을 이어갔어요. 그의 목소리는 비록 크지 않았지만 그 울림은 아주 강했답니다. 이지훈님의 이러한 놀라운 선택과 삶의 방식은 그 당시 조선 사회의 뿌리 깊은 모순에 대해 아주 묵직하고도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답니다. 과연 진정한 명예는 어디에서 오는가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신분은 과연 한 인간의 가치를 모두 결정하는 걸까요? 진정한 정의란 무엇이며 누가 그것을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하는 걸까요? 그의 삶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질문이자 답이었어요. 그는 새로운 시대의 따뜻한 빛을 찾아 헤매는 인간 본연의 결코 꺾이지 않는 투쟁을 온몸으로 생생하게 보여주었답니다.
그의 이야기는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감동적으로 전해지며 결코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전설처럼 살아 숨쉬게 되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정의와 구원에 대한 이지우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마음에 작지만 깊은 울림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란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진정한 용기와 깊은 성찰의 메시지가 되었기를 바라면서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들고 또 다른 멋진 인물을 만나러 가는데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